지난 시간에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고 하면 이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도 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몰수, 입자수에 따라서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알아보려면 온도에 따라서, 입자수에 따라서 변하니까 얘네들 통계시켜줘야 돼요. 온도하고 입자수는 일정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로 본다라고 하면 압력하고 입자수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된 것을 샤르의 법칙, 그리고 오늘 하게 될 이런 것을 아보가드로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런 조건, 입자수가 많아지면 기체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기체의 몰수와 부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몰수와 부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하면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와, 같은 온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온도 압력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가진다.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보가드로 법칙이고, 우리가 화학 1에서 아주 중요하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렇게 같은이 4번 나오는 거예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있다. 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보가드로 법칙이고, 그래서 부피하고 입자수로 비례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고요. 그래서 기체 1몰의 부피를 보면 기체 몰 부피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22.4리터다. 이거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기체 1몰이 22.4리터다 라고 하면, 여기 산소 기체 2몰이 있다라고 하면 44.8리터겠죠. 1몰이 20.4리터면 2몰이면 그 2배인 44.8리터가 될 것이고, 수소 1몰이 20.4리터였다. 0.5몰이었다. 반만큼이니까 11.2리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 0도씨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 기체 11.2리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얼마가 되느냐 이랬는데, 정말 이 몰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몰수 구하는 방법, 이렇게 몰수는 3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3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질량이 주어져 있다. 질량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질량이 주어져 있다라면 식량으로 나눕니다. 식량, 화학 식량으로 나누면 바로 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피가 주어져 있다. 부피가 주어져 있어요. 리터로 주어져 있으면 0도씨 1기압인 상태라고 하면 22.4리터.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자수로 주어져 있어요. 몇 개라고 입자수라고 해서 몇 개의 인수를 주어졌다라고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회로 나눠줘야 된다.
여러분들 이 몰수 구하는 요거 키 잘 좀 정리를 해야 돼요. 화학 1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화학 2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있죠. 몰수, 분자량, 질량이다. 그러니까 분자량을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내지기도 하잖아요. 자, 요 식도 잘 인식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영도시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 기체 11.2L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11.2L 몰수를 구하는데 뭐가 주어졌어요? 11.2L라고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영도시 1기압에서는 22.4L가 1몰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몰이라고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아보가드로 법칙을 정리를 해봤고요. 핵심 개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일정한 때 압력이 증가해요. 확 눌렀다는 거예요. 감소하고 어떻게 되겠죠? 감소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 영도시 1기압에서 산소기체 16g의 몰수, 부피, 분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산소기체 16g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산소기체 16g이 있다. 그럼 몰수를 구하라. 질량이 주어져 있어요. 몰수. 어떻게 구하라고? 16g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분자량 얼마야? 32가 분자량이니까 32로 나눠줘 버리면 2분의 1몰 이렇게 되잖아요. 2분의 1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피는 얼마냐? 했으니까 영도시 1기압이니까 뭐 11.2L 될 것이고 분자수를 구해보자 이랬으니까 분자수는 2분의 1몰이니까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분자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보일-샤르 법칙, 보일의 법칙하고 샤르의 법칙을 합한 거예요. 요게 보일의 법칙이고 요게 샤르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걸 가서 정리하고, 자, 지금 보일의 법칙 하면 보일의 법칙, 이게 지금 보일의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 보일 법칙, 보일의 법칙. 그러면 요거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런 것이고, 요게 지금 샤르의 법칙이라고 하면 T분의 V값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샤르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샤르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은 지금 기체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입자수에 비례한다.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런 것이고, 샤르의 법칙은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를 보일-샤르의 법칙, 보일-샤르의 법칙을 내는 것으로서 보일-샤르의 법칙은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보일의 법칙과 샤르의 법칙 이게 다 통용된 게 뭐냐? 같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이 부분 되겠죠? 이 부분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수 K 구하기 이랬는데요. 상수 K 구하기 이랬는데 이 상수를 구한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일단 이것부터 이렇게 생각해보자. 기체 부피를 한번 생각해봐. 기체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압력에 반비례하고 보일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온도에 비례하고 입자수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샤를 법칙, 입자수에 비례한다는 것은 아보가드로 법칙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V는 비례상수 K를 써주면 P분의 NT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K는 어떻게 돼요? K는 NT분의 PV라고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0.4L다 라고 하는 걸 대입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K값이 어떻게 나오겠냐면 K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1몰을 얘기하는 거죠. 1몰 곱한 온도 0도씨니까 0도씨는 273K 이렇게 나오시죠. 그 다음에 압력 1기압다. 1기압 곱하기 부피 얼마야? 22.4L 이렇게 나타내진다. 20.4L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보면 273분의 20.4L인데 요거를 계산해보면 0.08이 이렇게야. 그래서 ATM의 리터에 per 몰 K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기체상수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상수 K 값을 구해보면 0.08인데 이건 1몰에 대한 압력, 온도, 부피, 온도의 관계를 계산했을 때 0.08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체상수 R이라고 돼요. 이 K 값을 위해서 기체상수 기체상수를 R이라고 표현을 한다. K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N몰에 대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유도해보면 N몰에 대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유도해보면 지금 1몰이라는 것이 있다. 1몰 있어요. 1몰이 있을 때 T분의 PV값 하면 이게 보일샤를 보세요. T분의 PV값 쓰는데 요 값이 얼마였어요? 1몰에 대해서 R이었었죠. 1몰일 때 R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N몰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N몰이 있었으면 T분의 PV값은 이 R 값에 어떻게 N몰만큼의 됐죠. 1몰일 때 R이면 N몰일 때는 NR이라는 거예요. N몰일 때는 NR. 그래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때다 봤어. 선생님이 워낙 잘하시는 분이 뭘 연습해봐. 저장 중에? 네, 괜찮습니다. 여기 잘라야 돼. 아유 미안해. 네. 그래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N몰일 때 T분의 PV는 NR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해보면 PV는 NRT라고 이렇게 나타나시죠. PV는 NRT라고 나타내서 요 식 있죠. PV는 NRT라고 나온 요 식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이고 요 식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놓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PV는 NRT.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PV는 NRT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정확히 따르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기체는 또 있어요. 실제 기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기체.
그것들은 실제 기체는 다음번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이상기체 보일 샤를레 법칙이라든가 정확히 맞는 기체. 그러니까 샤를레 법칙에서 봐보면 여러분들 기체 온도가 마이너스 273이 되면 기체 부피가 0이 된다고 했죠.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체 부피가 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0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상기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자꾸 가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 문제, 이제 문제에서 이제 맞닥뜨릴 것들인데, 자, 여기서 이 그래프 하나만 봤을 때 압력과 부피 사이, 이게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이라는 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T2도씨 T1 이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 자체가 변했다라고 하면 온도가 변했든가 입자수가 변했을 겁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해놓고서 누가 더 온도가 높으냐, 여기 T1이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면,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일정한 게 뭐예요? 면적이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반비례 그래프 나왔다, 면적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을 하시고, PV는 이렇게 돼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하면 PV는 nRT 이렇게 되잖아요. PV는 nRT 이렇게 나오니까 면적이 일정한데, 면적이 큰 것이 PV, 여기 큰 것이고, 여기 상수값인데 R은 지워요. 그러면 요거나 요것 중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n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면적이 큰 것이 입자수가 더 크다. 아니, PV 값이 더 크고, PV 값이 크면 온도가 어때야 돼? 높다는 거죠. n이 일정하면. 그러니까 면적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T1이 더 커지잖아요. 그 T1하고 T2가 있으면 더 크다는 얘기야. 만약에 두 번째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입자수가 N1과 N2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일정한 거니까 요것도 크려면, 이게 크려면, PV 값이 크려면 n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N1이 여기서도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입니다. 비례 그래프죠. 비례 그래프에서는 뭐가 일정해요? 그래서 이거 샤를레 법칙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프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즉 t분의 v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t분의 v는. 그럼 요 식은 pv는 이렇게 되죠. pv는 nr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우면 상수니까 요걸 지워요, 이렇게. 그럼 봐. 기울기가 큰 것이 t분의 v 값도 큰 것이고, t분의 v 값이 크려면, 즉 기울기가 큰 것은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압력은 작다. 입자수는 크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겠죠. n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압력에 따라서 나타나진 것인데, 그럼 P1과 P2가 있다고 하면 기울기 큰 것이 압력은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2가 더 압력이 더 작고 P1이 더 압력이 더 큰 것이다.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이제 N1과 입자수에 따라서 이 기울기 변화가 나타났을 텐데, 기울기 큰 것이 입자수가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울기 큰 것, 입자수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뭐 이것까지야 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뭐 PV 값은 온도에 관계없이 이렇게 비례한다. 일정한 값을 갑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결국에는 T분의 PV 값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보일 샤를레 법칙의 시간입니까? 자, 여기까지는 뭐 좀, 만약에 이렇게 여기까지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쪽이 지금 Y축이 V를 나타내고 X축이 지금
압력을 나타내는데 압력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된 그래프도 있고 이렇게 된 그래프도 있다. 이것을 지금 1번 그래프라고 하고 2번 그래프라고 했을 때 1번 그래프하고 2번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 저 이유 차이는 뭐겠느냐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비례 그래프가 주어져 있잖아. 비례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뭐가 일정한 것을 이용하라고? 기울기가 일정한 것을 이용한다는 거야. 기울기가 일정한 것을 이용한다. 뭐가 일정한 거? 기울기가 일정한 것을 이용한다.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증가량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분의 v잖아요. 1분의 v. 그러니까 요것은 pv라고 나타나죠. 계산해보면 이 PV가 되니까 PV는 뭐예요? 이 상태 상태방정은 NRT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기울기가 큰 애가 있어요. 기울기 큰 애가 1번이잖아요. 기울기 큰 애가 PV 값이 크고 기체상수는 상수니까 지워져 버리면 여기서 마찬가지죠. N이 일정하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N이 일정하면 이 그래프 차이는 온도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럼 누가 온도가 높은 거냐? 기울기 큰 애가 온도가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T1의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두 번째에서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아니죠.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온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입자수가 1번 입자하고 2번 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자 기울기가 크다, PV 값이 크다, 그럼 N 값이 커야 되겠죠. 이거 일정하니까 N 값이 1번 이렇게 나타나요. 입자수가 얘가 더 많았다는 것이고 온도도 높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서 이렇게 된 것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P가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가 압력이고 반대로 이쪽이 이렇게 주어졌다 하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요거를 1번 요걸 2번 그래프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도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기울기를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직선 그래프, 비례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나타내질 것이고 이렇게 나타내질 것이고 요거는 PV분의 1이라고 나타내있어. 그러면 PV 대신에 NRT 이렇게 나타내요. NRT분의 1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죠? PV는 NRT분의 1. 그럼 기울기가 큰 것이 그렇죠? 아,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이것도 PV라고 하죠. PV.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PV는 NRT가 되니까, 결국에는 마찬가지의 개념이 오겠어요. 그죠? 기울기가 큰 것이, 뭐 압력이 이렇게 PV 값도 커지고, 이것도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비례 그래프인데, 반비례 그래프에서, 부피, 여기 부피, 이쪽에 이렇게 됐다고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1번하고 2번. 반비례 그래프가 1번하고 2번 이렇게 주어졌을 때, 1번하고 2번 주어졌을 때, 이게 1번, 여기 2번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이 그래프들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면적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보면, 지금 V에 T분의 1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T분의 V라고 얻어지고 요것을 이상적 상대방정식에 적용시키면 P분의 여기 NR 이렇게 되죠. NR. 근데 여기서 R은 씌워준다. 그러면 면적이 큰 거, 면적이 큰 1번이죠. 1번 애들은 압력이 작거나 입자수가 많은 애들이 1번으로 된다는 거예요. 먼저 조건이 먼저
n이 일정하다라고 주어져 있다. n이 일정하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압력에 의해서 이 그래프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1번 그래프의 압력과 2번 그래프의 압력이 있으면 작은 것이 면적이 큰 거잖아요. 1번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입자수 1번 거 입자수, 2번 거 입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면적이 큰 것이 입자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도 이렇게 비례 그래프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의 단초를 잡고, 반비례 그래프면 면적이 일정하니까 면적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잡아나가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면 27도씨에서 이렇게 줘요. 27도씨에서 자, 27도씨에서 10리터의 강철 용기 속에 들어있는 수소기체의 압력이 3기압이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소기체의 몰수를 구해봐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수소기체의 몰수를 구해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어떻게 써요? PV는 nRT. 그래서 몰수를 구한다? N은 RT분의 PV. 이렇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RT분의 PV 값을 구해서 보면, 따라서 여기 27도씨라고 하는 거죠. T는 27도씨 더하기 273메가 300K를 갖다가 넣어줘야 될 것이고, 그렇죠? 부피는 10리터라고 주어져 있고, 압력은 얼마야? 압력은 3기압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 기체상수 값을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것은 RT분의 PV 값이었으니까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보면 R 값이 0.082 곱하기 온도가 300 이렇게 나타나요. 압력은 1기압 곱하기 부피가 10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1.22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1.22몰 이렇게 나오겠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활용하고 이용을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기체의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기체의 분자량을 m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체의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m분의 w라고 했죠. 기체의 몰수는 m분의 w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m분의 w PV는 nRT라는 식에서 PV는 nRT라고 하는 식에서 요것은 PV는 nRT라는 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RT분의 PV. 그러니까 몰수는 RT분의 PV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몰수가 M분의 W라는 거 아니야. RT분의 PV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RT분의 PV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분자량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분자량 따라서 분자량 M은 PV분의 nRT라고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PV분의 nRT라고 구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다음 슬라이드. 분자량 구해보래. 여기다 다 갖다 대입을 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27도씨. 무슨 온도 쓴다고? 절대 온도를 쓴다는 거죠. 절대 온도. 그러니까 27도씨니까 여기서 온도는 얼마? 300K. 그 다음에 압력은 얼마예요? 압력은 570
70mm HG를 얼마로 나눠야 돼? 760mm HG를 갖다 대입해야 요것이 압력, 기압의 압력으로 나타나진다. 그 다음에 4.1L 부피가 4.1L 부피가 4.1L. 그 다음에 질량이 5.5g, W가 5.5g. 분자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분자량 PV P 760분의 570 이렇게 되겠죠? 760분의 570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760분의 570 V가 얼마야? 4.1. 그 다음에 M이 얼마야? 어떤 기체 4.1대 질량이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냐? 그러니까 M분의 WRT. 질량이 좋아졌었죠? W. 요거 지금 M분의 WRT잖아요. M분의 WRT. PV는 WRT. 여기 지금 WRT.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자,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라 하는 얘기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체의 몰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M분의 W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N은 RT분의 PV 값으로 나타내죠. PV는 NRT 값이니까. 그래서 요 식에 의하면 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PV분의 WRT라는 요런 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럼 다음 문제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27도씨 570mm HG에서 어떤 기체 4.1L의 질량이 5.5g이라고 한다. 이 기체의 분자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요 식에 대입해봐라는 얘기죠. 따라서 분자량 M은 압력이 얼마라고요? 570mm HG지만 이것은 760으로 나누어서 570을 나눴을 때 이게 기압 이렇게 되는 거죠. 부피가 얼마예요? 4.1L. 질량이 얼마예요? 5.5g. 곱하기 0.08이 달이 생략. 그 다음에 온도 27도씨에 273도에서 300K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값을 계산해보면 44g per mol 1몰당 44g. 그러니까 분자량이 44다 이런 얘기죠. 1몰당. 자, 이 문제가 있는데요. 380 이거 압력 이거 300K로 해야 되겠고 380mm HG다. 요거는 0.5기압. 그죠? 760을 나눠서 질량 주어져 있고요. 400ml라고 하는 이걸 뭐로 바꿔야 돼? 리터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기체의 분자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구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밀도가 D g/L라고 한다. 이상 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체의 분자량은 D가 포함된 식으로 만들어 나타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분자량을 나타내는데 밀도가 주어졌을 때 분자량을 어떻게 나타내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자를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밀도잖아. 이게 밀도니까 분자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자량은 P분의 D RT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다 대면 부피가 5.46L라고 하고 한데 이 기체의 몰주는 어떻게 나타내지겠느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입하면 되죠. 0도씨 273 0.082 부피가 5.46L라고 한다. 이 기체의 몰주는 어떻게 나타내지겠는데 뭐 몰주라고 해서 PV는 nRT니까 PV nRT니까 N은 어떻게 나타내죠? RT분의 PV로 계산해주면 되죠. 온도 있고 기체상수값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이 0.8이고 부피가 5.46L라고 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 2g의 부피가 1.4L라고 한다. 이 기체 부피량은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질량 요거 해야 되겠죠. 온도, 기체상수값, 그 다음에 부피가 주어져 있고요. 1기압 주어져 있으니까 요 식을 갖다가 요 식에 갖다 대입을 하면 분자량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상기체하고 실제기체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선생님이 교실 수업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단원은 혼합기체 부분압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